양용태 TV의 양용태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입니다. 요즘 그 송영길 비문이죠, 비문. 친문 강경파가 주도를 하고 있는 이 민주당의 그 친문 대깨문들, 속칭 대깨문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많이들 있다고 보는 그러한 민주당의 밭에서, 정치밭에서 이 송영길이라는 비문이 겨우 당선됐습니다. 0. 몇몇 표로 당선된 셈이죠. 그런데 이분이 비문이 당선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저격이란 말이 적격할 겁니다. 물론 말은 직접 저격은 하지 않지만 그 내용성이 전혀 소위 대통령은 원하는 것이 뭐냐, 원 포인트, 딱 한 점, 일사불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 명령의 절대 복종이라는 소위 그런 명제의 뜻이 담긴 그러한 것을 원팀을 강조했지만 송영길은 원팀은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정치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1년도 안 남았고 더더욱이 레임덕에다가 지금 모든 측면에서 다 벗어나고 있습니다. 친문 강경파들이 국민들에게 민심에서 떠났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문 강경파들이 아무리 외쳐봐야 이제는 민심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다. 당신들은 민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권력은 추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딱 앞에서 면전에서 탈원전을 갖다가 그냥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소형 원자로가 필요하다. 우리 소형 원자로 좀 만들자. 이건 아마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탈원전, 이거는 지금 월성을 보아서 알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세계사적 실패 작품입니다. 왜? 세계는 모두 원전을 짓고 있는데 또 최고의 세계 제1의 2등도 아닌 1등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어느 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탈원전을 외치더니 싹 없애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지금 월성 1호기 수사가 지금 감사원장 최재형 씨에 의해서 잘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난의 고초를 받으면서 수사를 했겠습니까? 그것이 검찰에 넘어와서 대전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가 지금 휘청휘청 하면서 지금 중단했지만 이제 다시 칼을 들고 탈원전을 수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담회, 지난 금요일이죠. 네.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 당이 대선에서 다시 국민의 신임을 받아야 문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국민 신임을 못 받으면은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책에, 우리 당이 대선에서 지면은 모든 정책의 모든 소위 말해서 문 대통령이 이 업적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죠. 소득주도 성장 해서 나라 경제 거꾸로 가게 만든 거. 그 다음에 또 있죠. 탈원전 해가지고 대한민국 이 원자력 발전을 아주 저해시킨 것. 그리고 국가 경제를 갖다가 후퇴시킨 것.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서 그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벌던 걸 돈 못 벌고 오히려 적자를 한전이 지게 만든 것. 이름 말할 수 없는 실책이 많았습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이 대통령으로서 훌륭한 업적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한 것은 업적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하면서 이젠 청와대 마음대로 하지 마.
라는 그런 내용성이 있는 말을, 언급을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 뜻은 뭐냐? 이제 모든 정책, 모든 all kind of policy, 모든 정책의 모든 거는 그 의견이 반영될 필요는 당의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 당신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얘기를 딱 한 겁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당신들은 그냥 따라만 와. 이제 거꾸로 됐습니다. 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권 정책 기조와 전혀 상반되는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의 정면으로 뒤집는 원자로 얘기를 탁 꺼냈습니다. 소형 원자로 연구를 탁 언급했습니다. 일부 주민의 반발 속에 논란을 빚고 있는 수도권 철도 문제, 노선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완전히 뒤집기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관 후보자 3명 임명을 놓고도 당청이 의견 정리에 진통을 겪은 뒤에 처음 이루어진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공식 만남입니다. 청와대 권고에 따라서 박준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고, 권고에 따라 김부겸 총리하고 나머지 장관 2명은 당청 간 이견이 없이 오늘 오전 임명안이 제거되면서 전반적 분위기는 우호적이 됐지만은, 그렇지만 주요 정책에 관한 인식차는 여전하다. 바로 그거죠. 소위 부동산이라든가 코로나 백신, 반도체, 검찰, 언론개혁 등 현안을 일일이 송 대표가 언급을 하면서 딱딱 꼬집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킬레스건들이 쫙 돼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특히 당 주도를 강조하면서 정부 탈원전 기조와 배치되는 소위 원자로 문제를 슬쩍 꺼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연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SMR은 전기 출력 300mW 와트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며 현장 조립이 가능한 소규모 원자로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없다는 판단 속에 해외에서 대안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원자로, 소형 원자로 건설인데, 이거를 딱 끄집어냈습니다. 왜? 대형 원자로 건설 문제를 끄집어냈다는 정면 충돌하기 때문에 살짝 포장을 하면서 그 대신 탈원전이란 것을 딱 내밀은 카드입니다.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이 그 전에 무소불위의 황제폐하와 같은 그런 모습은 앞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 힘은 이미 빠졌습니다. 이 공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축구공, 럭비공, 야구공, 모든 것이 공이 힘을 빠지면은 거리가 안 나갑니다. 첫째. 두 번째, 거리가 안 나가는 이 소위 뽕이 안 들어있는 이런 공들을 이제 바람이 들어갔다고 하죠. 이 공을 외부에서 세려 치면은 공은 찢어지고야만 합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송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탄소 중립화를 위해서 원전 SMR 분야를 전문 연구하고 있는데, 미국과 협조해서 하는 게 좋지 않냐. 중국, 러시아가 지배하는 원전 시장에 대해서 SMR 분야 등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 사람이 중국에 편향됐다고 송영길이를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정치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 중국하고 러시아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문재인 앞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너무 중국 편향으로 갔다는 혼난다. 미국 앞으로 방문하면 또 앞으로 더 혼나니까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라는 그의 말이 혹시 숨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 대표는 또 김부선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김부선은 김포, 부천 노선을 줄인 신조어입니다. 김포하고 부천 노선을 줄인 신조어인데, GTX-D가 서울 남부는 제외한 채 확정돼가지고 최근 지역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 이거죠.
송 대표는 그래서 서부 지역을 상당히 관심을 가져라. 민심 위반이 있다. 정책실장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아주 좀 바뀐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송영길이가 이제 주도를 하겠다. 내가 주도하겠다. 지금 이런 형국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점점 왜소해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 정책의 여러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수정도 요구하고 문 대통령은 특유한 그의 특기, 침묵으로 그런 데 대해서 별도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코로나 백신 접종, 노쇼 예방,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강화 등과 함께 청년 세대를 위한 주택 정책 강화도 또 건의했습니다. 하여튼 인심 얻을 만한 것들은 다 골라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 책임을 문 대통령에게 쏘아붙이는 이런 형국의 지금 전국을 지금 전개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엿보입니다. 이에 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은 차질 없이 준비해왔으나 주택가격이 급상승하고 안정화되지 못해서 시장에서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그러면서 공급과 투기 수요 방지 대책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경제정책과 방역 백신에 관련돼서 객관적인 지표가 입증되고 국제적 비교가 가능하니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당당해야 한다. 하면서 또 힘을 딱 줬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힘은 빠져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도 당청 원팀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 여당 간에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제 얘기가 본론이 나옵니다. 당도 선거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는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원팀하자. 간담회 말면 대선 승리를 강조하면서 당이 중심이 돼 대선 공약 정책을 잘 준비해달라 하면서 윤관석 민주당 사무총장은 또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새 지도부 출범 50일이 되기 전에 민심을 얻어 당 지지율 3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5%로 끌어올리면 지금 대통령이 벌린 정책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부 다 뭉개야 됩니다. 뭉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이 해놓은 그 정책들 그대로 하면은 민심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당신이 해놓은 그 정책들을 다시 환원시키겠다라는 그런 기조가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야당과 논의해서 향후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과 능력 검증을 분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갤럽이 지난 11일하고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조사한 결과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응답자 76%가 청문회에서 도덕성과 능력을 모두 공개 검증해야 한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희들 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얘기. 민주당 행정부 웃기진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 국민의 76% 여론이 청문회에서 도덕성 능력을 함께 모두 공개 검증해야 해 하는 게 국민의 여론입니다. 도덕성은 비공개 검증, 능력은 공개 검증을 택한 응답자는 19%에 불과했습니다. 국민들은 웃기는 소리라고 합니다. 76%는 공개해야 되고 또 도덕성 능력을 다 공개 검증해야 된다. 겨우 19%에 걸친 비공개하자는 것은 19%에 불과한 이 수치를 가지고 무슨 청문회 비공개 운운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송영길이가 이렇게 막 탈원전도 꺼내고 마음대로 이렇게 대통령이 짚었던 정책들을 둥치에서부터 흔들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을 유심히 반응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함선, 거함, 자유 대한민국호가 내년에 태양은 다시 떠오르면서 함께, 태양과 함께 떠오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야권 단일화, 또 단일화해야 됩니다. 한 사람 만들어내는 흥행의 과정, 야권 주자로 나오는 모든 분들은 우리가 두 손 모아서 아껴주면서 그들이 싸울 수 있도록, 그들이 모든 걸 보여줘서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자, 우리 모두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